마이크가 안 켜진 거. 이제 됐습니다. 예, 오늘은 223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3 관행품. 관행품 9개의 개성인데 그 설명을 보면은 행에 대한 관찰. 그 밑에 이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하면은 행성작용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13장 8개의 개성. 밑에 문 1번 불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허광, 광자는 미칠 광입니다. 헛되고 미친, 허광한 것은 허망하게 취한 상이다, 모습이다.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게 지어진 것들이라서 허광이라고 부른다. 허광이라고 부른다. 다음 더 보겠습니다. 불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허광한 것은 허망하게 취한 상이다. 모든 행이라고 하는 그 행은 허망하게 취해진 것들이라서 허광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주해에 보면은 2권을 보면은 그 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에 보면은 색수, 상, 행, 식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꽃이 그 색입니다. 물질이니까. 그럼 이것은 수는 무엇이냐면은 느낌이에요. 이 꽃이 이쁘다. 혹은 꽃이 어떤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을 이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고 크기는 얼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또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피고 저렇게 핀다 여러 가지의 이 생각의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이 행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이 꽃은 크기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색깔이 어떻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 모양새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 생각의 상에서의 그러한 크다 적다 모양은 어떻다 빨갛다 희다 이런 것보다도 더 구체화되는 것, 구체화되고 형성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꽃은 어떻다.
하고 이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책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의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느냐? 이 책상은 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다. 이 책상 위에서는 책을 놓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형성된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왜 허광이라고 하느냐? 헛되고 미친 것 같이 허강한 허상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맞느냐면은 사각형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것이 사각형이지 모든 생명체가 다 이것을 사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높이가 얼마다. 이것도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 높이, 책상 높이가 앉은 책상 같으면 여기가 한 30cm나 40cm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40cm지 개미가 본다든지 다른 생명체가 본다면 이 40cm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책을 놓는다. 이것이 개미가 보면은 이것은 운동장이고 이 고양이가 보면은 이거 앉아서 놀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상은 사각형이고 높이가 몇 cm고 거기에 용도는 책을 놓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허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미친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또 두 번째 걸 그것도 22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된 사물,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든 행성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기만적인 생기를 갖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헛되다. 형성된 모든 것은 헛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둥글고 이 컵을 받침이고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이것의 진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둥글지도 않고 컵의 받침대도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업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불경에서 설하는 허광이라는 것은 바로 허망하게 취해진 형상을 뜻한다. 최고로 진실된 것은 소위 열반이다. 열반 이것만이 최고로 진실된 것이에요. 허망하게 취해진 형상이 아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망하게 된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실한 것이니까. 이렇게 불경에서 설함으로 허광하여 허망하게 취해진 형상인 갖가지 형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뜻입니다. 답이라. 2번 허광하여 허망하게 취한 것, 이 중에서 취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공의 이치를 보이고자 하셨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비었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 다음 잘 넘어가서 거짓된 존재들,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면 거기서 무엇이 홀리겠느냐? 그런데 세존에 의해 이것이 설해져서 공성이 훤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공성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게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텅 비었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었다는 것이냐? 그랬을 때에 그 무색계 선정이 뭐가 있냐면 제5번체가 공무변처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6이 식무변처, 제7이 무소유처, 제8이 비상비비상 상처정. 그러면은 이것은 선정입니다. 선정. 그러면 선정하고 8개의 8선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9선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멸진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은 뭐냐면 멸수상정이에요. 그러면 멸수상정하고 이 선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는 표시예요. 그러면 서가모니께서 제일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아직 공부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스승을 찾아갔던 곳이 알라바라고 하는 제7 무소유처 정을 얻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며칠 만에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그분의 스승을 찾아가고 제8 비상비비상을 갖다가 터득을 합니다. 이것을 터득하고도 이것은 그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뇌가 없지만 선정에서 나오는 순간에 또다시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더 수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정하고 이 멸진정하고 멸수상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을 이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을 체험을 못한 분은 이 멸수상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5공무인처정이 이 선정의 대표되는 형상이에요. 허공이 무변하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이 무한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딱 형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유상처정은 이 테두리는 동일한데 여기서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비상비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선정에 들어가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비상비비상체에 들어가면은 생각을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었을 때의 의식이 깨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어만 있어가지고 이 무한대의 이것이 터져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제 비상비비상인데, 그래서
이 5가지는 결국은 이것이라고 하는 이 제5본 무현체정이 그 털입니다. 털.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멸수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색계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욕계라고 하지 않고 왜 색계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욕망이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욕망이 그 상태에서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누가 나를 갖다 목을 자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망을 하느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을 자르거나 이러한 이 색계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을 보고 나서 이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